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아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 36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우리 애청자님 잘 되시길 너무 소망하는 방송 그를 위해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인데요. 파러스 아이바이오 잘 모르시는 종목이라서 그런데 엔비디아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라 잘 모르시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 나옵니다. 남자는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이런 데일리부터 장중 속보 각 종목 리포트까지 다 일일이 제가 쓰니까요 들어와서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시겠고요.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개장 방송을 스트리밍 방송하니까 함께 하시면 또 도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셔서 못 보시면 다시 보게 하는 분이 대여섯 배 많으시니까요. 다시 보기도 좋으시겠습니다. 자, 파러스 아이바이오. 우리 엔비디아 관련주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HBM3 이런 얘기를 합니다. HBM3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 얘기하고, 또 공정 장비, 이오테크닉스 이런 장비들 얘기하고, 미수 페타시스 이런 소재 부품들 얘기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AI가 우리한테 실제로 본격화되는 게 의료 부분이 구체적으로 본격화되고 있고 이게 루닛이란 종목이 시총 2조까지 가면서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닛 같은 경우는 의사의 눈을 대신해 주는 건데요. 요건 의사의 눈을 대신해 주는 건데 이제는 신약 개발 쪽인데 엔비디아가요 의외로 우리가 GPU를 만드는 회사지만 바이오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리컬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올 7월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AI 신약 개발 모델을 위해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의외로 바이오의 AI를 접목하고자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셉션이란 거를 운영을 하는데요. 인셉션이 바이오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입니다. 바이오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이고 이게 인셉션 멤버가 되면요. 당연히 인셉션 엔비디아의 기술, 그다음 전문가, 그다음에 투자자와 연결, 그다음에 공동 마케팅 이런 걸 쭉 하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인데 가장 큰 게 바이오 니모라고 이게 AI로 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인 회사들은 갖추기 힘들죠. 그래서 모두의 클라우드 서비스 바이오 니모를 10월부터 사용할 수 있고 관련 장비도 지원받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관련주 하면 하이닉스 이런 얘기부터 했는데 이제는 의료 바이오도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 뜨면요. 사실은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은 좀 식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러스 아이바이오를 한번 먼저 떠올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윤진열 대표는 모감 생명과학연구소 출신, 모감이면 이게 녹십자 계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국 법인 대표는 제넨텍 로슈, 미국에서 상당히 굵은 그 다음에 남기업 대표 등등. 그래서 한 50% 정도가 신약 관련 전문가들이다. 그 다음에 AI가요. 그냥 AI가 이걸 중요한 거는 연구소를 같이 갖춰야 됩니다. 단백질 합성 연구소나 바이오 연구소를 같이 갖춰야 되는데 이걸 갖춘 AI 바이오 회사가 별로 없어요. 이것까지 갖추고 있다. 그렇군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회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핵심은 케미버스란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을 통해서 이걸 통하면 후보 물질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비용도 줄이고 등등 일일이 전문가들 박사 학위를 받은 박사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는 AI가 대신 해준다. 이런 입장인데 중요한 거는 이 플랫폼만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직접 신약 개발 자체 파이프라인 가진 거하고는 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걸 자체들이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이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1 AML 같은 경우는 희귀의약품, 희귀의약품이라는 것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항암제다 하면요, 더 이상 항암제를 쓰면 내성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걸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내성이 생기면 그 약품 못 쓰잖아요. 그래서 내성이 다 생겨서 더 이상 약이 없는 그런 데 대한 희귀의약품 됩니다. 그래서 요건 FDA가 야 빨리 좀 만들어라, 약이 없었는데 암 환자는 죽어가고 있지 않냐 해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두 개 파이프라인은 희귀의약품 지정받았다. 어허. 또 요 PHI 201 같은 유한양행하고 선도물질 개발에 같이, 유한양행도 나름 진심인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합니다가 아니라 나름 성과를 얻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또 의미가 있겠군요. 자, 그 중에 또 이걸 하나 노려봐야 되는데요. 101 AML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표적치료제 후물질.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딜테리티닙을 쓰는데, 이게 표준 치료제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항상 내성이 생깁니다. 모든 그 항암제는 쓰면 내성이 돌연변이가 생기는데요.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런 치료, 그래서 이 내성이 생긴 환자는 치료 약물이 없는데 그런 데 대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희귀의약품이 됐겠죠. 그런데 이게 벌써 식약처에 지난 7월에 식약처에서 요거를 사용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써라. 그래서 이게 서울 성모병원에서 이제는 재발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이제 더 이상 쓸 약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써볼게요. 허락해 주세요. 하고 식약처에 한 거죠. 그래서 식약처가 쓰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방하게 직접 이제는 사용 승인이 난, 이제 의료 현장에 쓰인다는 거죠. 물론 이건 아직은 뭐 어떻게 보면 테스트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를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이게 그다음 재발 난소암도요. 여성분들한테 치명적이죠. 난소암이 재발이 아주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재발한 난소 환자는 다 치료제가 없다. 그래서 올라파립으로 치료제를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면 치료제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번에 이 BHI101 OC는요, 모든 난소암에서,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또 최초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BHI501 난치성 고형암 이런 거는 그 혈액암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흑색종 난치성 대저 3중 음성 유방암 이런 데 대해서 이것도 희귀의약품으로 되어 있다. 20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으로 기술 이전했다. 다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냥 막연하게 AI로 신약을 발굴하는데 후보물질 발굴하는데 도움됩니다 차원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일단 증명을 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네요. 오호, 그렇군요. 자, 이런 장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또 하나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런 점을 해서 타임폴리오가요, 지난 8월 말에 8월 중순에 바이오 액티브란 게 뭐냐, 이거는 우리가 보통 ETF는요, 바이오 ETF 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담아버립니다. 기계적으로 시가총액 비중대로 셀트론 헬스케어부터 그런 거는 우리가 볼 게 없는데, 액티브란 거는 펀드 매니저 재량입니다. 재량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종목도 구성하고 비율도 조정하고, 한마디로 그래서 ETF가 액티브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이 많은 타임폴리오가 내 실력 한번 보여줄게, 이런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비중이 많은 게 뷰노, 보르노인, JLK, 셀트론 헬스케어는 들어있고요. 파러스, 오호. 자, 시가총액 2,800억. 지금 제가 영상 하고 있으면 지금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딴 거는 시가총액이 큰데, 시가총액이 낮으면서도 비중이 높네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여기에 타임폴리오가 ETF에 들어있으니까 이 ETF에 이제 자금이 몰려들면 당연히 이런 종목을 비율대로 사겠죠. 그런데 요즘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집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이런 이유를 알면 여러분이 쉬우신데요. 요거 상장 후에 공모 물량 중에 보호 하격은 없었고요. 다 나왔고, 그냥 기존의 투자자 중에 1개월 동안 보호 확약을 한 특히 벤처금융 물량들이 한 280만 주 되는데요. 이게 9월 1일까지 140만 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8월 28일부터 상장일이 이르니까 8월 28일부터 물량이 나왔는데, 자, 8월 28일이 네, 요 날이네요. 요 날부터 네, 벤처 캐피탈 물량 240만 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올랐어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 한 140만 주 정도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시장에 140만 주를 파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 이날은 상한가를 가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조정받는 이 조정은 나머지 140만 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물량이, 그래서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다시 힘을 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하대표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면 내용을 쭉 보셨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회사는 루닛이란, 영역은 다르죠. 루닛이라는 회사가 이미 시총 2조를 넘어서 버렸고, 또 이 회사는 엔비디아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엔비디아 인셉션 멤버다. 그래서 이제는 좀 AI에 관계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도 이것도 굉장히 성과가 좋다 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 ETF도 담겨 있다. 수급도 좋네요. 결국 일시적으로 요거 물량 429만 주 중에 벤처캐피탈 물량 240만 주는 나오고, 나머지 1% 주주들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요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탄력적 시세 분출이 되는데, 지금 시총 2,600은 상당히 싸다, 작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제 판단은 일단 시총 한 4, 5천원까지 갖다 놨더라도 누가 뭐라고 그럴 건 없지 않나 싶고요. 또 혹시 압니까? 또 AI 바람 불고 엔비디아 바람 불고 AI 바람이 이제 뭐 기존의 장비, 뭐 소재 이런 게 아니라 좀 의료, 바이오 이쪽으로 불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장중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낙폭이 많이 줄어드네요. 오늘 저점에 사신 분들은 좋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은 저점에 자신있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모르는 분들은 저점에 졸업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앞으로는 AI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파러스 아이 바이오란 종목이 있구나. 이걸 염두에 두셔서 바람이 불 때 제일 먼저 한번 관심을 두는 그런 태도가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